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목이 기토를 보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우리가 정원, 도로 또는 밭으로 보죠. 그래서 간목이 기토를 보게 되면은 정원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밭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거목이 되기 어렵다. 거목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정원에 심어진 나무는 그 좋은 경관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죠. 그래서 높게 키가 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우리가 지붕을 넘기는 나무가 있는 집은 그 흉가라가 해서 좋지 않게 보죠. 일단 이 간목이 작은 기토 땅에 심어지게 되면 일단 재물에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무와 같아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 그 작은 땅에 묶이는 것과 같아서 가정을 벗어나려는 그 속성이 있죠. 그래서 부부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개운법으로 떨어져 살면 좋죠. 주말 부부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개운법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사주를 보면 자 미월이면은 나무가 한참 성장을 하는 시기죠. 그렇죠? 성장을 하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계절인데 여기 월에 기미 땅에 이건 월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갑목이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물론 갑진 갑술로 이렇게 좀 심어져 있어서 답답한 것은 좀 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또 을목까지 또 해미목으로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국을 이뤘어요. 그럼 정원에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게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정원에 빽빽하게 심어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집안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 이 친구는 일찍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재가를 했어요. 그래서 새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주에 없는 오행이 뭡니까? 사주에 없는 오행이 화, 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수는 이제 해미 목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화금 수가 없어요. 화가 없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나무는 태양을 보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즉 서로 햇빛을 보기 위해서 햇빛 쟁탈전을 벌이게 돼요. 햇빛 쟁탈전을 벌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간목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급쟁제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간목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없는 오행이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금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을 경우에는 금이 있어가지고 금이 있어서 나무를 벌목을 해주면 좋은데 벌목을 할 칼이 없다는 거죠. 벌목을 할 칼이 없는데 여기 대운에서 어린 시절에는 이제 경금과 신금 이렇게 금운이 왔어요. 그래서 요때는 조금 이제 편안했겠죠. 편안해서 요게 17대 운이 지나고 나서 이제 4대 운이 되게 되면 4대 운이 되면은 몇 살이 되는 거죠? 22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이제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주에 목이 태양하면 즉 비겁이 태양하면 관으로 즉 금으로 비겁을 제어해야 되는데 사주의 원국에 금이 없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개운법으로 일찍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관을 끌어올 수 있죠. 관을 끌어오게 되죠. 또 개운법으로는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것이 개운법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배우자는 어떤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이거는 제복을 입은 직업군인 또는 경찰 또는 소방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제복을 입은 사람이죠. 그럼 제복을 잃은 사람은 칼을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겁을 제압하는 데는 일찍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개운법이 된다 이렇게 보죠.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 상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26살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도 빨리 개운하는 것이 개운하는 방법이고 또 배우자는 제복 입은 신랑을 구하라 라고 했죠. 우리가 그 정통명리를 보면은 일단 미월에 해미 목국을 이뤄서 을목과 그 다음에 갑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하다 이렇게 보죠. 또한 기미 진술이 또 이게 제가 되죠. 그래서 신앙제왕이다 이렇게 정통명리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신강신약관법의 한계가 되는 것이죠.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는 것은 이제 사주 감정의 한계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생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물건은 살아있는 오행은 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의 환경을 잘 살피는 것이 명리경배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물상으로 사주를 보는 것은 각 오행이 어떤 계절에 그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자연 생태적으로 살피는 것이 물상을 진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주를 가져도 그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전공을 하느냐, 또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들은 이제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이 친구는 그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계속 그 시간제 알바를 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대운에서 여기 경신대운이 와서 조금은 편할 개연성이 있죠. 다행히 또 새 아빠가 본인에게 잘해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대운에 들어서게 되면 접어들게 되면 진의 원진작용도 나타나고 또한 사해충작용도 나타나고 사술 원진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원에 너무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풍수적으로 우리가 흉가라고 했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멘탈이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신세계에 빠질 개연성이 크죠. 그래서 점찍과 그 사주 보는 것을 이제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앞에서 이제 금운이 지나버렸고 앞으로 금운이 언제 올지 아이고 어렵게 살게 되는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다음 사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면 묘월의 간목이 기토 땅에 심어져 있어요. 묘월의 간목이 위의 사주와 마찬가지로 기토 땅에 심어져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갑갑, 을, 해미 이렇게 해서 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강하죠. 근데 요 나무는 이제 갑진으로서 무진 땅에 큰 땅에 심어져 있어요. 이 진토 땅은 또 촉촉한 땅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옥토라고 얘기하는데 이 묘와 진이 만나면서 요 진이 이제 목의 성향을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연에 뭐가 있어요? 경신이 있어요. 경신. 그래서 지금 이 사주는 기토 땅에 심어졌다가 여기 시에 있는 그 무진 땅에 그래서 기토 정원의 큰 나무가 성장한 후에는 이 무토 땅에 옮겨 심는 과목으로 아주 큰 나무가 될 성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연의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직 공무원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장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벽실을 그 모판에 뿌려가지고 묘목을 키운 다음에 우리가 모내기라는 걸 하죠. 그래서 논에 옮겨 심는 것.
또는 밭에서 키운 그 묘목들을, 작은 나무들을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다음에 큰 산에 옮겨 심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큰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보고, 또한 경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린 나무는 잘 자랄 수 있게 어떻게 되죠? 비뚤어지게 자라게 되면은 이제 부목을 대주는 거죠. 이거 다 금의 작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잘 자랄 수 있게 부목을 대서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금의 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제 지지에 신진수국이 되죠. 신진수국이 되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잘 흐르고 있어서 이 나무는 아주 크게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요 신금이 이렇게 연에서 이렇게 신진진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물은 연월일시,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신금과 요 진토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신금이 진 속으로 인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진이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생태학적으로 볼 때 물은 역류를 하는 경우는 없죠.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는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는 사주로서 아주 말년까지 잘 흐르는 곳으로서 이 관을 말년까지 쭉 잘 써먹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말년까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관을 끝까지 잘 끌어올 수 있는 그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친구는 현재 그 학원에서 그 수학 강사인데, 아주 뭐 꽤 인기 있는 수학 강사라고 그래요. 수학 강사인데, 앞으로 학원장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목이 기토 땅에 심어졌더라도 주위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굳이 뭐 신강신약, 뭐 조우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물상을 공부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간목이 경금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